안녕하십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최근 거만 좀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유일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5월 21일 이것 때문에 이 뒤로 누르면은 땡큐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더 하실 수 있는 분들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5월 21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원생명과 결과 잠깐 짧게 보시면은 5월 21일. 그러니까 제가 이때 매수 드렸죠. 이때 이제 매수 드리고 매도까지 제가 4,000원. 4,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2일 날짜 확인 되시죠? 그래서 4,000원에서 분할 매도라던가 그런 것들 왜 중장기나 단기적으로나 한번 막힐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000원부터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유일하게 영상으로 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증권회사에서 이제 KB증권부터 보자고요. KB증권부터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증권회사들이 목표 주가 잘 안 올리거든요. 제가 폭로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요. 이 증권회사들은요. 성과 위주입니다. 성과 위주. 그래서 본인들 성과를 달성해야 어느 정도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받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월급,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로 안 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권고사직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기준이 그 증권회사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를 얼마만큼 달성했냐. 그래서 달성 못하면은 권고사직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럼 목표 주가를 정말 이제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소위 말해서 나쁜 말 좀 쓸게요. 개나 소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주가 써놓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상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같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 SMR 계약 체결 가속화와 대형 원전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장기 실적 수정시를 높인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44,000원 달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목표가 또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주요 SMR 파트너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7월 77메가와트 모델에 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 표준 설계 승인을 받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강한 수요, 그러니까 강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고한 고객 주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미 뉴스케일로부터 모듈 6기에 대한 소재 발주를 확보를 했고 올해 중 기자재 12기 그다음에 소재 6기 수주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약 확정 시 빠르게 부품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추가 발주 나오게 되면은 추가 생산 라인 증설로 1, 2년 내 연간 모듈 생산 캐파를 2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증가와 전기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이 소형 원전 모듈 외에도 대형 원전과 LNG 복합 발전에 대한 수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경하게 탈원조 기조를 유지했던 독일이 벨기에, 덴마크에 이어 원자력 발전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독일마저도 이렇게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 자체가 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SMR
중단기적으로는 액화 천연가스 복합 발전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죠. 독일이 이거 반대해야 된다. 근데 자기네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씨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 철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뜻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반대할 그런 국가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KB증권이 저렇게 목표가를 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증권 보시게 되면은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글로벌 가스터빈 쇼티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AI 데이터 센터양 가스터빈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목표가 38,000원인데 얘네도 이제 그 목표가 높일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달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일도 없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목표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개나 소나 예측 가능한 목표가, 낮은 목표가 써놓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 대형 H클래스 가스터빈 공급사는 GE, 그 다음에 지멘스, MHI,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까지 해가지고 총 이렇게 4개 회사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20기 부킹피를 지불하면서 2029년까지 GE, 지멘스, MHI 생산 능력은 포화됐기 때문에 남은 거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우디에서 수주 좀 따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사업자는 레퍼런스 부족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구매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데 이제 또 뭐 조만간 가스터빈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식 들려올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중서부 2.5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5기 또는 남부 2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양 3기 가스 발전 기자재 패키지 또는 가스터빈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왜?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원전을 대놓고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약 8기가와트 그리고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이제 추가 공급이 저는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K 원전의 체코 프로젝트향 주기기 공급 등 이외에도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중국향 AP1000의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를 공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이 폴란드 원전 3기, 불가리아 원전 2기 양으로도 기자재 공급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를 3월 달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44,000원 올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달성이 됐어요. 그럼 또 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증권 33,000원에서 34,000원 했다가 이것도 달성됐고 대신증권 35,000원에서 38,000원 이것도 달성했고 메리츠증권 33,000원에서 37,000원 이것도 달성했고 신한투자증권 기존 4만원 얘네가 그나마 높게 잡았었는데 요것도 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조만간 다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달성한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분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사업 목표 달성하려면은 2분기에 의미 있는 이익률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하나증권이 아까 목표가 얼마였죠? 34,000원.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할지 저는 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분석을 이따위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권회사들이 말하는 거 1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믿지 마세요. 얘네들 개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44,000원인데 주가가 44,000원 찍었었는데
2분기 의미 있는 이익률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44,000원 찍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개판인 분석이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썩어 빠진 증권회사들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과제로 할 거냐 이거죠.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그저 이제 다 권고사직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빌빌빌빌 그냥 목표 주가 저렇게 개나 소나 쓸 수 있는 것을 낮은 걸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대신증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요번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신한울 3억이 4억이를 비롯한 성장 사업의 매출 인식은 1분기에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 반영 전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작년 1분기 비하면은 좀 형편없죠. 작년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형편없지만은 근데 보시면은 이때보다 잘 나왔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 3, 4분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2분기에 이것보다 잘 나오고 그러고 이제 3, 4분기 때 매출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요 작년보다 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컨센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러분들 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뒤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뒤로 조정이 좀 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지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영상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뒤늦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영상 앞부분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